안녕하십니까. 툭불TV 시작합니다. 20일, 현지 시간으로 20일이죠. 프랑스 연금개혁이 드디어 입법화 됐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서 우회를 해가지고 강요회의를 통과하면 입법화하는 그 헌법상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하네요. 마크롱 대통령이 그 의회 하원에 표결 직전에 총리와 내각을 불러서 이번에 하원에서 이게 통과 안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헌법이 정한 강요회의 통과로 입법에 가름하는 그러한 규정을 우리 이용하자. 그렇게 해서 강요회의 통과로 입법화하는 그러한 그 절차를 밟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강요회의 통과 입법을 동의하지 않으면 내각 불신임안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각 불신임안을 내서 만약 그게 통과가 되면 내각도 총사퇴하고 그 법안은 철회되는 그러한 헌법 규정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도 저런 규정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은 솔직히 국회에 불응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정부 여당이 낸 입법안 약 200여 개 중에 통과된 게 뭐 소수 몇 개밖에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국회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느냐. 이런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도 저런 법이 있었으면, 저런 헌법이 있었으면, 우리도 한번 그런 걸 한번 써먹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마침 또, 지금 국회에서는 내년 4월 10일 총선거 대비해서 선거제 개편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큰 이슈는 역시 국회의원 정수를 50명 늘린다. 비례대표가 지금 47명인데 50명 늘려서 97석으로 한다는 안이 3개 안 중에 1안과 2안에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21일 알려지자 언론에서 엄청나게 비판이 쏟아졌고 국민적으로는 아주 나쁩니다.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350명이 될 게 아니라 150명을 줄여라. 이런 말이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요. 그 관련해서 우리 그 국회 출입하고 우리 정책팀에 우리 민원 기자로서 아주 특종도 뭐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 하는 우리 임지섭 기자를 모셨습니다. 임 기자.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현재 이제 뭐 오다 가다 이렇게 만나기만 하고. 반갑습니다. 자, 오늘, 그러니까 오늘 21일이죠? 예. 오늘 그 김진표 의장이 예. 조금 후퇴하는 말을 했어요. 예. 국민이 바보냐? 네네, 그렇죠. 국회의원들 어떻게 50석을 함부로 넣을 수 있겠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근데 저는 국회의원들이 네. 쉽게 자기 의석, 그러니까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기 힘들 거라고 보는데. 네네. 김진표 의장의 말에 좀 진심이 섞여 있습니까? 네. 김진표 의장이 네. 이제 자신의 의견을 막 관철하는 스타일은 사실 아니에요. 개헌 얘기할 때도 이제 개헌도 지금 뭐 가동하고는 있죠. 네. 그때도 이제 김진표 의장이 내가 의원 내각주의자라는 뭐 그런 얘기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 뭐 그런 얘기가 많은데 사실 이제 그렇지가 않다. 본인이 이제 그냥 판을 까는 거고 이제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거다. 이제 이런 원래 그런 입장을 좀 의장되고 나서 특히 더 고수하고 계세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밀어붙이기보다는 일단 판을 깔아서 이제 논의를 좀 진척시키겠다는 이런 이제 포석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각 당의 이해관계는 사실 다르기 때문에 다르죠. 거기까지 감안해서 보면은 이제 김진표 의장의 말이 아마 맞을 거예요. 예. 솔직히 우리 임 기자 의견은 어때요? 아니 50석을 늘린다. 국회의원 정원 늘리고 줄이는 데는 엄청난 뭐 저항과 넘는 허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예. 이게 헌법 개정 사항 아닙니까? 선거법만 고치면 되는군요. 선거법은. 예. 국민 70% 이상이 뭐 78% 80%는 국회의원 정원 늘리는 걸 반대하고 있거든요. 네네. 예, 국민 다수가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 왜 늘리려고 하는 겁니까? 비례대표는 기본적으로 뭐 직업군이라든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발탁하기 위한 것, 뭐 혹은 돈이 없는 사람인데도 이제 지역 선거를 치르기에 이제 뭐 돈이 없거나 해가지고 좀 어려운 정치 신인들을 발굴하고자 하는 이런 이제 취지가 좀 있는 제도인데. 근데 이제 이런 비례대표제를 지금 논의하는 거는 권역별로 뽑고 있기 때문에 1, 2안이 권역별로 뽑자는 거기 때문에 권역으로 배분을 하면 이제 일단
17개 시도에 배분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있는 47개에서는 배분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니까 적다는 얘기죠. 네. 배분하기 좀 적어서 의석수를 늘려서. 그럼 지역구를 좀 줄이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지역구를 줄이는 내용. 그걸 안 하겠다는 거죠. 세 번째 안으로서 저 도농복합 선거구제 그거죠. 그건 이제 지역구를 좀 줄이는 거죠. 그건요. 중대선거구제를 하면서 지역구를 줄일 수 여지가 생기는 거죠. 여지가 있는. 그리고 지금 비례대표 47석을 좀 늘리고 지역구를 150만 좀 줄이자. 그런데 이제 그 지역구를 줄이는 게 엄청나게 힘들죠, 사실은. 그렇죠. 자, 그러면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 50석 증언을 하자 이렇게 말을 꺼냈잖아요. 참 꺼내기 어려운 말이죠. 꺼냈어요. 여기에 동조하는 의원이 누구가 있어요? 표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죠. 표면적으로는 민주당도 적극적이진 않습니다. 표면적으로. 그런데 당 입장에서 보면 국힘은 반대고 오늘 반대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더불어민주당은 또 무슨 소리냐 우리 합의해놓고서 세 가지 안에 같이 우리 같이 만든 거 아니냐. 이제서 저기 발뺌하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민주당은 좀 긍정적이다. 좀 찬성하는 입장이네요. 민주당은 약간 당했다는 방향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제 말을 바꿨다. 그러니까 논의를 하기로 한 거니까 전원위에 가서 논의를 하면 되는 문제인데 이거를 미리 반대를 해가지고 뭐 기득권을 강화하려는 듯한 인상을 여론전을 펼친다. 맞습니다. 약간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고. 근데 이제 민주당도 적극적일 수는 사실 없어요. 이제 왜냐하면 사실 생각해보면은 국민연금 같은 개혁안 같은 경우는 이제 무조건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도 사실 표 떨어진다고 못했던 게 이제 국회니까. 그렇게 생각해보면 사실 국회의원이 기득권을 강화하는데 찬성할 때는 내 밥그릇이 좋아질 때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이게 비례대표를 늘린다고 해서 사실 현직 국회의원이 비례대표를 더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 별로 없어요. 생각해보면. 그렇죠. 지역구 나가려고. 지역구로 나가려고 하는 거니까요. 근데 지역구를 줄이자는 안에 동의해서 이제 비례대표를 늘린다는 거에 확 찬성을 해가지고 이걸 끌고 간다? 이거 좀 쉽지 않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도 표면적으로 찬성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비례대표 확대가 이제 좋은 점이 있다면 이제 야3당을 연합하기가 좋다.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제3당. 정의당이나 이제 뭐 이런 지금 현재 의석수가 굉장히 적은 당을 하나로 묶어서 야권의 파일에 늘리는 건 사실 도움이 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염두에 쓸 것 같은데. 이상하게 우리 임기자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자, 지금 우리나라가 양극단의 그 거대 이 두 정당이 지난 40-50년간 한국 정치를 지배해왔고, 그건 이제 많은 뭐 정치학자나 뭐 정치평론가들이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례대표를 통해서 소수 정당도 좀 그 의석을 갖게 만들자. 제3의 세력을 키워서 양극단의 휘발유 역할, 중재 역할을 하는 그런 세력을 좀 만들자. 그런 취지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대통령제에서는 양당제하고 잘 어울리는 게 대통령제잖아요. 그죠? 의원 내각제는 물론 이제 그 여러 세력이 연합을 해서 할 수 있으니까 의원 내각제에서는 그런 그 제3세력의 등장이 좀 필요하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실현되지 않으면서 제3세력 배려라는 말을 엄청 많이 해요. 행동으로 옮기지도 않으면서 지금까지. 영국이나 미국은 비례대표가 없어요. 100% 지역 그 대표제잖아요. 근데 영국은 뭐 국회의원 수가 뭐 한 400-500명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많죠. 인구 대비해도 우리보다는 많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핑계를 많이 대죠. 우리 국회에서. 영국은 말이야, 인구 대비 많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게 단순 비교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비례대표 문제가 많잖아요. 비례대표 의원들의 차질. 그리고 비례대표성. 솔직히 국민들이 알지도 못하는 국회의원 많아요. 지금 비례대표. 있으나 많은 국회의원들. 그 사람들 다 물갈해라. 이번에 비례대표에서 문제되는 사람 많잖아요. 이응 의원이라는 거 우리 관람도 나왔지만 그런 사람들을 이번에 다 갈라야 돼요, 사실은. 그죠? 근데 비례대표제 하지 말고 정치학자들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비례대표 하지 말고 지역구를 가다 늘려라. 아예 300석 지역구로 해서 직업군, 전문 분야, 그리고 어떤 그 특수 분야에 대한 배려는 어떻게 하자? 공직선거법에 각 당의
이 공천 절차에서 네. 강제를 하자. 네. 특수 분야, 전문 분야 직업군을 꼭 공천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몇 퍼센트 비율로 네. 지역구 선거구제 100%로 간다고 할 때도 네. 가능하다 얘기죠. 네. 우리 임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사실 태영호 의원이 가장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는데. 아, 그래요? 이게 강남 가게 공천을 했으니까 탈북자 출신이니까 사실 이제 그렇죠. 지역 현안에 되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뭐 이렇게 굉장히 밝다고 할 수가 없는데. 예. 맞습니다. 아, 그 좋은 예네. 예, 물론 태영호 의원 입장에서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아예 노른 자리를 좀 줘야 되는 거고. 예. 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강남이나 서초는 이제 매 선거 때마다 사실 같은 당에서 혈전이 벌어지거든요. 또. 그러니까 이제 각 당에서 우리는 이런 분야에 이런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네네. 이런 분을 전략 공천으로 어느 지역구에 입법을 시키겠습니다. 네. 이렇게 홍보할 수는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비례대표제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네. 솔직히 그리고 비례대표 이거 뭐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옛날에는 비례대표 돈으로 산다는 말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안 그렇죠. 그렇죠. 지금도 그렇습니까? 모르죠. 뭐 들리는 말은 사실 지금도 그렇다는 얘기는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예. 지역구도 지금 제가 아는 어느 지역구는 지방 어느 지역구는 돈으로 되다는 말도 있습니다. 아, 지역 의원도 여전히 그런 얘기 있고. 그런 사람은 이번에 다 걸러야 돼요, 사실은. 네. 자, 그러면은 지금 국민들이 왜 의원 정족수를 늘리는데 그렇게 극구 싫어하냐? 저는 생산성도 없고 하는 일도 없고 발목만 잡는데 그 많이 늘려봤자 뭐하냐? 예산도 많이 나가고 그런 이유거든요. 근데 김진표 의장이 국회 예산 총량은 그대로 두고 국회의원 수는 늘리고 그러니까 국회의원 한 사람 앞에 돌아가는 세비나 이런 거 줄이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 신율 명지대학교 교수도 그런 똑같은 얘기를 했었죠. 근데 나중에 또 세비 올리면 뭐 도로목 되잖아요. 아, 그건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지금 의원 한 명에 붙는 보좌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덜어내자 이런 의견도 사실 있고. 1인 국회의원 1인당 그 최대로 둘 수 있는 보좌 인원이 몇 명이에요? 의원으로는 9명이죠. 9명. 9명 둘 수 있고. 9명 둘 수 있고. 보좌관 둘, 선임비서관 둘. 그래서 그럼 1년간 세비가 한 각종 수당이 또 많잖아요. 네, 맞죠. 수당까지 합치면 세비는 공식적으로는 1억 한 조금 넘는 1억 한 2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무슨 해외 출장가 그런 출장비도 있고. 아, 예. 그리고 무슨 연구 활동비도 있고. 그런 거 다 받는다면서요. 그거 받으면 그것도 세비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월 세비가 한 2억 가까이 되지 않나요? 그 좀 편차가 커서 이제 뭐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거기다 또 법이 돈을 걷도록 합법화 시켜줬잖아요. 후원금. 그게 후원금 최대치가 3억인가? 3억이죠. 3억이죠. 3억 풀리 채우는 사람 많잖아요. 그럼 1년에 3억씩 또 버는데, 물론 이제 그걸 의원 활동하는데 쓰겠지만, 국회 입임당 예산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대략적으로. 6억 정도 들어가죠. 6억 정도. 국회 경상비 이런 거 다 포함 안 된 거죠. 의원실 운영비라든가. 그런 거 포함 안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국회 광열비 이런 거, 전기료 이런 거 다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유지비는 들어가죠. 유지비도 들어갑니까? 하여튼, 이렇게 비효율성, 이것 때문에 이제 국민이 이제 싫어하는 건데. 하여튼, 그러면은, 임 기자가 보시기에. 50명 증원은 물 건너 간 겁니까? 아니면, 저게 이제 그 수면면도 들어갔다? 나중에 또 다시. 일단, 이게 50명을 늘리는 게 국민적인 합의가 없으면 좀 확실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건 확실한 게, 이제, 각 당이 어쩔 수 없이 시뮬레이션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50명을 늘린다 그러면 대체 우리 당은 몇 석이 늘어나나 이거를 결국 시뮬레이션을 각 당이 할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26석이고 야권은 24석밖에 못 늘어난다. 이러면 이제 야권에서 받을 수 없는 안이 돼버리고. 그렇죠. 우리한테 불리하니까. 마찬가지로 그 반대의 경우도 국민의힘이 24석이 된다 이러면 이제 국민의힘이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반반을 나누면 어떻게 되냐.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반반이 적정하냐를 두고 또 싸우게 돼 있어요. 100%. 이제 우리는 의석수가 훨씬 많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반반 나눠지는 거를 받아들일 것이냐. 그리고 반반으로 시뮬레이션이 된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유리해 보이는 안이 있을 수 있다. 여기서 이제 협상을
하게 되는 상황이 걸쳐지고 이러면 이제 시간이 밀리고 시간이 밀리다 보면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맞습니다. 막판에는 이제 그냥 그러면 이제 논의는 다 했고 이제 볶음밥 하듯이 기름에 다 볶아가지고 이제 한꺼번에 낸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중에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입법하기에는 좀 촉박해요. 그때도 저번에도 이제 위성정당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합의를 결국 못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럼 그냥 낸다 이렇게 돼가지고. 아니 저기 그때 여당 더불어민주당 여당 단독으로 정의당하고 몇 명 야합해가지고 그냥 2019년 12월 29일인가 그냥 네. 그냥 통과시켰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 제1야당을 폐지하고 선거법을 통과시키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말이 안 되지. 근데 그때도 사실 민주당은 위성정당을 안 내면은 이제 정의당이 이제 의석을 좀 가져갈 거라는 그런 구도가 좀 있었는데 생각보다 이제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잘 끌고 가니까 이제 당황하면서 좀 안 좋은 선례가 돼버렸죠. 이번에 20대처럼 아니 21대처럼 지난번처럼 준연동형 말도 안 되는 복잡하게 그지없는 그런 준연동형 그런 건 나타나지 않겠죠. 비례대표를 하더라도 일단은 정리평으로만 병리평으로 그냥 당 지지율 위성정당이 나타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반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반감이 있고 국회 약간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요게 그러면 이제 27일 날 이제 전원회의 국회 전원회의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리고 22일이나 23일 날 전원회의로 넘기는 의안이 이제 통과되면 전원회의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이 299명이 모여서 다 각자 목소리를 낼 텐데 합의안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쉽지 않다고 보는 게 아무래도 일반적인 생각이죠. 최하의 경우는 기존 선거법으로 선거를 칠 수도 있다는 말도 있어요. 그런 분석이 좀 많은데 결국에는 위성정당만 못 내게 해가지고 그거만 너무 우스니까 그건 코미디니까 위성정당만 안 되게 그래서 준연동 빼고 그냥 어떻게 단순 연동형이라든가 그러니까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 전으로. 결국 이제 비례대표 50석을 증원을 한다. 그래 97석을 한다. 그런 안이 지금 나와 있지만 국회의장이나 국힘은 50석 못 늘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47석의 비례대표는 계속 유지가 될 건데 근데 비례대표를 늘려야 된다는 것은 여야가 지금 다 동의하잖아요. 그래 비례대표를 왜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비례대표를 늘린다는 게 이제 1인당 대표돼야 되는 국민의 숫자가 기준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준을 좀 달리 생각해서 이제 이승만 정부 때 이제 재헌국회 때 생각해보면 이제 국회의원 정수가 200명이었는데 그때 당시 국민은 2천만 명이었으니까 그럼 이제 10만 명당 한 명꼴이었다 이제 이런 논리죠. 근데 이제 인구가 갑자기 이제 쭉쭉 늘어가지고 지금은 17만 명당 한 명꼴이란 말이죠. 이제 그러면 이제 이건 뒤집어서 얘기하면 사실 국회의원의 기득권이 여태까지 강화돼 왔다. 이런 논리도 사실 가능하거든요. 1인당? 네, 1인당. 그러니까 대표하는 사람 숫자가 늘어나니까 결국에는 이제 만약에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이 사람들로 줄여서 받는다면 오히려 이 사람들의 권력은 더 집중되고 늘었다. 이런 논리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논리도 가능하겠네. 그래서 권력 분산을 하기 위해서라도 좀 의원 정수를 늘려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고. 야, 그거 재밌는 논리네. 결국은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거 사실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로마의 공화정에서도 집정관에 한 명 있을 때하고 두 명 있을 때하고 또 호민관의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집정관에 두 명하고 한 명 있을 때 한 명이 있으면 한 명한테 더 집중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의원도 100명이 있을 때보다 200명, 300명 있을 때가 그 한 사람의 집중되는 권력이 완화되지 않느냐. 그건 맞는 논리예요, 사실. 근데 참 머리도 좋네요, 국회의원은. 그리고 또 첨언할 거 있으면 뭐서.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옛날에 북한하고 통일할 거를 생각해가지고 200명 이상으로 이제 헌법에 명시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 200명 이상이라는 조항을 이제 일설에서는 이제 이것도 설이긴 한데 이제 200명 이상으로 명시를 했으니까 300명 이상 안 된다 라고 해석을 해서 이제 300명 미만으로 이제 계속 묶어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제
정수를 갑자기 50명 탁 늘려가지고 예. 저 의원 전체가 350명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걷잡을 수 없어진다. 아, 이제 주거리 계속 될 수 예, 있다.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논리도 사실 일각에서 있어서. 근데 이제 그 50명 증원이 지금 핫 이슈인데, 네. 국회의장은 그걸 부인을 했고, 본인이 얘기했다가 본인이 좀 걷어들이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네. 또 국힘은 전혀 완고하게 우리는 안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늘리자고 하면 또 국민들한테 징을 맞을 그렇죠. 것 같고, 네. 참 국민을 계속 지켜보고 있을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네. 예. 하여튼 오늘 저 국회의원 정원 50명 늘리는 거에 대해서 우리 임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은 저 특불TV 네 번째였는데요. 지금 이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입장에서 국회의원 정원을 50석 늘려서 비례대표 50석을 늘려서 97명으로 한다는 선거법 개정안이 나와 있는 상태고, 거기에 이제 여야가 지금 입장이 다른 그런 상황입니다. 50명 증원은 사실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하여튼 국민 입장에서는 아까 우리 임 기자가 얘기한 대로 어떤 대표성, 권력의 집중화 방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국회의원 정원이 조금 늘어나는 것도 다른 예를 들면 그렇게 돼가지고 정치 개혁이 된다면야 국민들은 지불할 의향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고 정치 개혁이라든가 정치가 나아지지 않고 맨날 싸우기만 하고 그것도 이제 비생산적인 싸움이죠. 그렇다면 50석 증원은 물 건너가지 않나. 하여튼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특불TV 4회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